자, 칠판 봅시다.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부터 시작을 할 거야. 뭐 삼각형의 넓이는 뭐 뻔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자, 그런데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일단 점의 좌표를 좀 찍어볼게. 1,2 마이너스 1,2.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X축, Y축 그려서 점을 찍고 있지. 삼각형의 넓이를 풀 때는 정확한 그림이 필요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밑변을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 어디가 밑변인 게 자연스러워? 어느 선분이 밑변인 게 좋아? 봤을 때 제일 보기 편한 거 밑변. A, B가 가장 쉽지. 가로니까. 그래서 밑변은 가로나 세로를 밑변으로 놓는 게 좋아. 이런 거. 이렇게 생겼을 때는 여기가 밑변인 게 좋은 거야. 가로, 세로를 적극 활용한다. 왜? 그래야 길이 구하기 편해. 여기가 밑변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y가 똑같으니까 오른 빼기 왼 하면 되잖아. 그래서 밑변은 3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 자, 이거는 둔각 삼각형이야. 이거 높이 구하라고 했더니 높이 못 끊는 친구도 있어 가끔. 예각 삼각형은 여기가 밑변이면 높이는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 수선을 내린다. 이렇게 잘 그거든요. 둔각은 밑변을 제외한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 밑변을 향해 수선을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내려야 돼? 연장선을 그어야 돼. 연장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이게 높이인 거야. 자, 이거 높이 못 끊는 친구들이 있어. 둔각일 때. 이거 초등부 과정 어떻게 보면. 자, 헷갈리면 지금 제대로 익히시고. 자, 그럼 높이는 요 빨간색이 길인데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이름을 지을게. 그러면 세로 X니까 마이너스 2,야. 가로 Y니까 2야.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2,0 사이의 거리니까 위 빼기 아래에서 높이는 2니까 넓이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되지. 자, 요런 삼각형은 넓이 구하기가 좋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밑변과 높이를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비스듬히 놓여져 있을 때. 밑변, 가로, 세로가 밑변인 게 쉬운데 가로, 세로가 하나도 없는 삼각형.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럴 때는 필기 잘하세요. 이럴 때는 1단계 그냥 밑변을 내가 정하는 수밖에 없어. 정한다. 물론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다면 어디를 밑변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점 2개밖에 없다면 그 2점을 밑변으로 하는 게 좋겠지. 어쨌든 밑변을 정해야 돼. 누가? 우리가. 내가. 자, 그래서 밑변을 구해.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 점과 밑변으로 수선을 내리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이 초록색 길이는 구할 수가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이건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건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야. 그러면 2단계 높이는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거야. 디스턴스가 뭐지? 디스턴스가 뭐야? 거리. 무슨 거리? 앞에 수식어가 필요해. 점과 직선의. 정답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래서 점은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용하고 직선은 이 밑변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를 구해서 밑변과 높이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야 돼. 자, 요게 개념이야.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 128번. 이거는 비스듬히 놓여져 있는 삼각형인 거야. 하지만 혹시 가로 세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그려볼까?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자, 보면 x, y 중에 같은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밑변은 정하기 나름이지. 그치?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 나는 그냥 AC 이유 없어. 난 여기를 밑변으로 할게. 이유 없어. 밑변. 밑변의 길이는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x에서 x를 빼고 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그래서 루트 104가 됐다. 유리화까지 해보니까 자 이제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는 나머지 한 점에서 밑변을 향해 수선을 내려서 뭘 구한다? 뭘 구한다? 디스턴스를 구한다야. 그게 개념이야. 디스턴스. 그럼 점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직선은 어디 있는데? 없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직선이 뭔데? 밑변이 직선이래. 그래서 직선 AC를 구해야 돼. 직선 AC.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한다. x에서 x를 뺀 게 분모, y에서 y를 뺀 게 분자.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다. 기울기 알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두 개나 있잖아. 그치? 두 개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둘 중에 2,7을 선택할게. 2,7을 선택하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이렇게 해서 고등부 방식으로 식선을 만들었다. 물론 중등부 방식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연습해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디스턴스를 구할 때는 반드시 능량꼴이어야 돼. 따라서 5x 플러스 y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해놓고 디스턴스를 구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6분이고 절대값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8. 자, 그러면 높이는 루트 26분의 28이라는 걸 알아냈지. 디스턴스가 높이야. 그럼 밑변? 높이?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약분도 깔끔하게 되네. 루트끼리 지워지니까 아주 기분 좋은 약분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분모의 유리화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 분모 유리화 하는 애들이 약분 안 돼. 또 유리화 해야 돼. 오래 걸려. 차라리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분모의 유리화하는 걸 추천해. 마지막.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루트를 밖으로 2를 밖으로 빼는 게 유리해. 이건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잖아. 그치? 루트 밖으로 최대한 숫자를 빼는 건 상식인 거고 분모의 유리화는 답 쓸 때나 해라. 계산 중간에 하지 마라. 더 오래 걸린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했습니다. 자, 131번. 이번에도 삼각형의 넓이를 할 거야. O, A, 직선 위에 한 점 P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디를 밑변으로 하는 게 좋아? 봐봐. 생각해봐. 어디가 좋아? 세 변 중에 어디가 밑변인 게 좋니? 가로 세로는 없어 어차피. 어디? 여기서 밑변이 결정되는데 어딜까? P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밑변은 5A여야지. 좌표 아는 걸로 해야지. 자, 따라서 밑변. 이렇게 사고력이 필요한 거야. 루트.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빼고 루트 40, 루트 10. 자,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뭐 구하면 돼? 거리. 자, 근데 점 P의 좌표 하나 몰라. 모르지. 몰라요.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극적이 되는 거야. 직선은 구할 수 있어. 직선 OA, 밑변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점피의 좌표가 없단 말이야. 점피가 위에 한 점, 직선 위에 한 점인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지 않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넓이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P가 좌표가 없이 그냥 위에 한 점인데 넓이가 어떻게 결정이 돼? 자, 이게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인 거야. 내신에서는 그냥 정책에 나와있고 넓이 구해 이렇게 단순했다면 그걸 잘 푸는 애들이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 거야. 자, 이 직선과 선분 OA는 평행해. 왜? 왜 끄덕이지? 왜 내가 평행하다고 그랬는데 왜 평행을 받아들이지? 모양이? 아니나 여자의 직감 딱 봐도 평행이냐? 그럼 하지 말라 그랬지. 수학은 직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건 찍는 거야. 물론 확률은 있지.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이유가 없으면 찍은 거야.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하냐? 기울기를 구해야지 알지. 얘 기울기 얼마야? y는 하고 정리하면 3분의 1이 나와. 6,2와 0,0 사이의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이야. 똑같아. 이렇게 확인해야 평행하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넓이가 똑같다는 거 같아. 무조건 똑같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넓이는 똑같단 말이야. 물량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점피가 옮겨다녀서 상관이 없었던 거야. 아니 그렇다고 해도 P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하나 만들면 되지. 선생님이 직선 위에 한 점의 좌표 이 그림을 활용한다면 이 점피의 좌표는 내가 0, 같은 건 괜찮다고 그랬지. 네. 콤마 0도 괜찮다고 그랬지. 0,1이 분수는 싫어. y에 0 주거니까 마이너스 10,0. 물론 위치는 저긴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 거야. 저 직선이 아무 점이나 불러도 돼. 어차피 넓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점 구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디스턴스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점은 써있고 직선은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어요. 어디? 안 써요. 직선 OA 구해야 되지? 그치? 디스턴스는 점 P로부터 직선 OA까지의 거리. 그럼 아까 직선 OA 구하는 거 봤잖아. 두 점을 지난 직선 우리 할 줄 알잖아. 프린트도 했잖아 지난 시간에. 네. 잘 못해서 내가 연습시켰지. 구하면 되는데 이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이 이 프라임이라고 할게.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이거 더 똑똑해야 돼. 이것도 똑똑한 학생이야. 점 P를 내가 어차피 평행이니까 좌표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니까 이렇게 정해서 좌직선 OA까지 거리 끌시면 되겠지.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부터 디스턴스 했더니만 이 점에서부터 디스턴스 해도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랬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다 그랬지 어차피. 그러면 나는 제일 쉬운 점인 O를 선택해서 0,0이지.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디스턴스로. 이게 왜 좋아? O로부터 직선 x 빼기 3y 더하기 10은 0까지의 디스턴스를 구해. 이게 더 좋아. 왜? 왜? 첫 번째, 점이 쉽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별 차이가 아니야.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써있잖아. 이게 가장 상위권에 쓰는 법칙인 거야. 2번에서 달라지잖아. 주인권 친구들은 2번을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이 그림을 그대로 쓰는 게 편하니까. 생각하기 편하잖아. 하지만 더 똑똑하면 반대로 구해도 되는데 5에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 구해도 디스턴스는 변하지가 않아. 직선이 이미 써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너무 좋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했으니까 다음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지. 우리는 항상 수학 잘하는 애들은 나보다 빠르다. 왜? 이런 식으로 풀이를 줄여가니까 축지법을 쓰니까. 나는 5줄 쓸 걸 걔는 3줄 쓰고 풀었어. 누가 이겨? 3줄 이기는 거야. 왜? 뒤에 한 문제 더 풀 거니까. 한 문제마다 몇 줄씩 줄어들면 그게 모이면 몇 분이 돼. 몇 분. 몇 초가 줄어들면 몇 분이 된다. 모이면. 자, 이런 식으로 2번을 나는 이쪽으로를 더 추천합니다.
2번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질문 있어? 디스턴스를 이렇게 구하는데 질문 있어? 없어? 또 왜 묻지? 없어요. 있으면 질문해. 자, 이제 오늘 난이도 있는 거 좀 하네. 다음 시간에 테스트 좀 어렵겠네. 오늘 한 거 다 나올 테니까. 제목,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제목,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구하기. 그러니까 그림을 치면 이런 거야.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각이 있어. 각. 마곡지구 똑같잖아. 그치? 이 각을 2등분하는 요 빨간색 직선.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 각을 2등분이고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이거랑 잘 봐. 새로운 제목이야. 한 점으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그 점의 자취의 방정식. 말하고 여러분이 자취라는 말을 앞으로 가끔 보게 될 거야. 그럼 자취는 일단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발자취라는 말을 많이 쓰지. 눈 위를 걸으면 발자국이 찍히잖아. 쫑쫑쫑쫑쫑 찍힌 그걸 발자취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을 자취라고 해. 점들을 여러 개를 이어가는 모습이야. 자, 자취. 근데 자취하고 방정식은 같은 개념. 왜 같은 개념? 예를 들어서 점이 쫑쫑쫑쫑쫑쫑 찍혔잖아.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점이 쫑쫑쫑쫑쫑 찍히면 얘는 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이 무수히 모이면 하나의 식이 되거든. 그래프가 되면서. 그래서 자취, 방정식, 도형 이 세 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자취, 방정식, 도형. 여기서 도형은 직선, 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점이야?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야. 자, 볼게. 직선 두 개가 있어. 내가 점을 하나 찍을 건데 두 직선까지 거리는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점을 여기다 찍는 사람 있을까? 두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아 이렇게 찍으면? 아니요. 아니지. 딱 봐도 한쪽이 가깝고 한쪽이 멀지. 그러면 한 여기쯤 어때? 괜찮지? 자취니까 여러 개 찍어. 여기 좀 찍었어. 여기도 있겠지. 하나가 아니야. 무수히 많아. 이런 식으로 계속 찍을 수 있겠지. 계속 찍어가면 이 점의 자취는 이런 직선이 되지. 같은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야. 여기서 빨간색 각의 이등분해서 점을 하나 딱 찍어. 디스턴스 구해. 이쪽 직선까지 디스턴스 구해. 이쪽 직선 디스턴스 구해. 둘이 당연히 길이가 어때? 똑같은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얘는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생각해. RHA 합동까지 얘기하면 하고 동공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 RHA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좀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중요할 순간이 있는데 그건 나중이야. 지금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나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하나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같은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푸냐? 각을 이등분하는 방식으로 푸냐? 거리가 같다로 푸냐? 거리가 같다로 풀어. 왜? 우리는 디스턴스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이야. 각을 이등분하는 개념은
우리가 작도하는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식으로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풀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로 풀어야 돼요. 일단 이게 완성된 개념이야.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취를 구할 때 풀이 잘 들으세요. 자취를 구하는 문제 또는 방정식, 도형을 구하는 문제는 한 점 P의 좌표를 자, 선생님이 어떤 점의 좌표를 놓을 때 어떤 문자를 추천했어? 내가 점 P를 문자로 놔야 돼. 그럼 내가 어떤 문자를 추천했었어? 선생님은 A 콤마보다는 T 콤마를 많이 추천했어. 왜냐면 A라고 쓰면 문제에 A가 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복이 되니까 A는 가장 흔하게 쓰니까 T라고 추천했거든. 자, 그런데 자취 문제는 유일하게 x, y. 내가 x, y 쓰지 말라고 그랬어. 왜? 지금 쓰려. 지금이 뭔데? 자취 구할 때 쓰려. 다시 어떤 점의 좌표를 문자로 놔? 그러면 a, b 맞아? 틀린 거 아니야? 대신 a가 없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t, 를 많이 추천했어. 그래서 x, y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만 x, y를 쓴다. 이게 포인트야. 자취 구할 때 쓰려고 아껴놨다고 해. x, y. 자, 그러면 디스턴스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두 개를 구해서 자, 1단계 p, x, y라고 놓는다. 2단계 디스턴스 1과 디스턴스 2가 같다. 이걸 계산하면 직선이 나와. 신기하게. 해보면 알 수 있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야. 선생님이 고1 내용 할 때 가끔 이런 문제 풀 때, 자취. 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 우리 보고 식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쓰던 방식하고 완전 달라. 우리 직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점 하나, 기울기 하나 필요하잖아. 그치? 전혀 그 방식이 아니야. 그냥 개념으로 식을 세우는 문제. 자, 그럼 일단 2단계를 들어갈 차례니까 디스턴스 1은 요 직선까지 거리고 디스턴스 2는 요쪽 직선까지 거리는 거야. 하나씩 직선이 써 있는 거니까 두 개가. 맞지? 자, 그러면 점은 어디 있어? p, x, y잖아. 그지? 디스턴스 1은 뭐야? 루트 a제곱 곱하기 b제곱. 그 다음 절대값 대1인데 뭘 대입해? 뭘 대입해? 응? a가 나와? x, y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점 P로부터 거리니까. 그러면 x를 x자리에 대입해. y를 y자리에 대입해. 그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안 변한 상태로 쓰면 돼. 자, 이제는 디스턴스 2 구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이번에도 x, y를 대입하지. 그럼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둘이 어때야 돼? 같다.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근데 분모가 5 오니까 양변이 5를 곱하는 거 어때? 없어졌지? 그러면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왔지. 자, 절대값은 루트일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과 루트가 동시에 들어있는 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양변 제곱해서 풀었어. 얘도 양변 제곱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그냥 빠른 공식. 여기는 풀면 안 돼.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해. 이건 마치 언제랑 공식이 똑같아. 절대값 fx는 상수일 때 fx는 뭐였어? 풀마 a였지. 그거랑 공식이 똑같아. b는 상수가 아니야. 10이야. 대신에 절대값이 2개야. 그럴 때는 a는 풀마 b로 풀 수가 있어. 빠른 공식. 물론 이걸 외울 자신 없는 사람은 양변 뭐 해주면 돼? 양변 제곱하면 돼.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 4라지지. 절대값만 사라져. 제곱은 안 사라져.
그럼 이제 제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는요. 자, 이게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지. 네.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는요. 이게 합차 공식 아니야? 두 개 더해 얼마야? 7x 마이너스 7y 플러스 1. 앞에서 뒤에 거 빼! 뺄 때는 이거 전체를 빼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그럼 인수분해 됐지? 여러분 인수분해 됐으면 답 쓸 때 어떻게 써?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답을 두 번 써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방법은 양면 제곱해서 풀었다. 근데 제곱해서 안 풀면 선생님 빠른 공식 이거 쓸게요. 좋아. 외웠니? 외웠으면 써도 돼. 못 외웠어? 그럼 제곱해야지. 자, 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푼다? A는 풀마 B로 푼다. A는 풀마 B로 푼다. 바로.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풀마로. 그럼 플러스로 한번 풀면 얘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한번 풀면 얘가 나와. 결과는 똑같아 어차피. 제곱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인수분해하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역시 축지법인데 좀 더 말을 풀어야 되겠지. 항상 더 잘하고 싶어? 더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풀이를 더 공부해야 돼. 선생님들은 아마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시험을 같이 풀면 여러분하고 놀랄 수도 있어. 여러분이 20개 중에 한 10개 풀 때 나는 20번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한두 개는 별별 칠 수 있어. 이건 좀 이따 고민해보자. 난이도가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기본 문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나간다는 거야. 툭툭툭 계산하고 이렇게 풀이를 짧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의 2배속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웬만한 선생님 수준이라고 보면 돼. 전교 1, 2등 하는 수학 친구들은 선생님들하고 순차가 별로 안 돼. 가르쳐보면 그래. 잘하니까. 자, 어쨌든 걔네들을 경쟁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풀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기본 풀이, 양변 제곱이라는 기본 풀이를 모르는 사람은 빠른 풀이를 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라리 나 절대값 두 개를 어떻게 풀어? 정석, 양변 제곱. 절대값 하나, 루트 하나 어떻게 풀어? 양변 제곱. 차라리 그걸 아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정석을 더 먼저 아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그게 된다 하는 사람은 이제 빠른 공식까지 먼저 가는 거야. 플러스 해나가는 거야. 지식을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 근데 답이 몇 개야 그럼 직선이? 2개. 2개지. 왜 2개지? 파란색 직선에 각을 이동하는 직선은 빨간 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각이 여기도 있잖아. 여기를 이등분하는 직선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저쪽에 있을 거 생각 못했는데 수학은 알아서 다 찾아준다.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엄청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 어떤 예측을 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거리가 같다는 이용하면 돼. 여기까지가 논리적인 사고야.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뭐라? 답이 2개네? 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왜지? 하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다 찾아준다. 연산이 다 찾아준다. 그래서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어떤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해석하지 못하는 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식을 해석하면 새로운 이론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는 2개가 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랬지? 지나니까 뭐 해야 돼? 몇 번 대입해야 돼? 2번. 그럼 A값 몇 개 나와? 2개 나와. A값은 2개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A값의 곱을 구하라 라고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필기 없이 그냥 듣습니다. 왜? 내가 충분히 필기를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리플레이야, 리플레이. 일단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하는?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아야 되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2x 빼기 y 빼기 1은 0이고 얘가 x 플러스 2y 빼기 1은 0인데 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은 선생님이 뭘 이용해서 푼다? 거리가 두 직선
직선까지 이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로 푼다. 따라서 한 점을 놓으면 거리가 디스턴스 1과 디스턴스 2가 어떻다 서로 같다고 푼다를 이용할 건데 1단계는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하라? A, X, x, y. 유일하게 자취만 x, y를 쓴다. 이 순간을 위해서 x, y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자, 2단계 디스턴스 1과 디스턴스 2가 같다. 디스턴스 1 루트 a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 y를 직선에 대입해. 변화가 없네. 2 루트 1 더하기 4. 그 다음에 대입하면 변화가 없네.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니까 절대값은 절대값이 나지. 양면 제곱하는 방법도 좋고 합차 공식으로 바로 풀마 하고 답이 몇 개 나온다? 2개를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풀마도 어느 쪽에 붙이면 상관없어. 오른쪽에 붙여도 되고 왼쪽에 붙여도 돼.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두 번 푼 다음에 직선 2개 나오고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을 2번 대입해서 A값 2개를 모두 찾는다. 자, 시나리오 다시 한 번 설명했지? 어렵기 때문에 내가 2번 보여준 거야. 자, 두 문제는 같은 문제야. 각을 이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두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말은 어렵지만 같은 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방식으로만 풀 수 있다. 각을 이등하는 방식으로 직선을 구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로 나오네. 바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 우리는 지금까지 원이 동그라미 하고 그냥 귀엽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나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인데 이 점의 이름 아는 사람? 이 점 이름이 있어. 원점. 땡 원점은 0,0이구나. 원의 중심. 오, 정답. 원의 뭐다? 중심이라고. 중점 아니야, 중심이야. 원의 중심을 내가 뭐 A, B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원이 도형이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도형은 자취고 방정식이다. 다시 도형은 자취이자 방정식이야. 그럼 자취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야. 다 찍을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지. 그러면 내가 자취만큼은 뭐라고 놓는다 그랬지? x, y라고 놓는다 그랬지. 유일하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부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원이잖아. 원에 뭐라고 부르게? 이름이 있어. 반지름이라고 불러. 반지름 보통 R 많이 쓰지?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라고 식을 세워볼게. 거리니까 여기서 디스턴스 아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쓰는 거야. 디스턴스하고 다르지. 디스턴스는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르지? 자, x에서 x를 빼고 제곱해. y에서 y를 빼고 제곱해. 그 길이가 반지름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그럼 양변을 뭐 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 자,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증명한 거야. 우리 원의 방정식을 증명해서 여러분들 지금 수학자처럼 푼 거야. 그냥 외워도 되거든? 근데 이 식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내가 증명한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걸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의 형태,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원은 표준형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다. 표준형.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할 수 있지. 괄호를 풀어버릴 수 있지.
괄호를 풀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괄호를 푼 거지. 완전 제곱 없잖아 지금. 맞니? 자, 는형꼴에 대신에 는형꼴. 그럼 이걸 전개하면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형 아니어도 돼. 그냥 능력꼴만 외워도 돼. 능력.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진짜로 전개하지는 않을 거야. x가 2차, y가 2차, x 1차, y 1차, 그 다음에 3수항까지 존재하는 거야. 이걸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x가 2차 나올 수밖에 없지, y가 2차 나올 수밖에 없지, x 1차 나오겠지, y 1차 나오겠지. 나머지 3수항이 많이 나와 하나로 정리했다라고 보면 2차, 2차, 1차, 1차, 0차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걸 보고 일반형 또는 원의 는형꼴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능력은 내가 쓰는 방식이고 진짜 이름이 일반형이야. 근데 뭐 표준형, 일반형 이런 말을 꼭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냥 능력꼴이라고 부르고 표준형은 근데 알아. 표준형. 일반형 까먹어도 표준형 기억해. 얘는 능력꼴, 얘는 표준형. 표준형이 왜 중요하냐? 중심하고 반지를 말하면 바로 표준형이 나오고 표준형의 특징이 뭐야? 완전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녀석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으래. 중심하고 반지름은 표준형으로 표현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으로 만든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한다. 그 다음 3수항은 무변으로 넘긴다. 자, 우리 완전 제곱 어떻게 만들어? 1차식에 뭘 더해? 양변에? 반에? 제곱을 더해. 대신에 전에 더하고 뺐지. 이번에는 양면에 동시에 더한다. 등식이니까. 양면에 동시에 더한다. 자, 여기 반의 제곱, 반이 4야. 4의 제곱을 양면에 동시에 더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개 완전 제곱, 요렇게 세 개 완전 제곱이니까 x-3의 완전 제곱, y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은 마이너스 21 더하기 9 더하기 16, 25니까 4. 지금 잘 봐. 중심이 A, P면 표준형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여기는 A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지. 여기는 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B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R이 아니라 뭐야? R 제곱이지. 자, 그렇다면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맞춰봐. 그렇지. 3, 마이너스 4지. A인데 마이너스 A고 B가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뺀 거니까. 자,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2가 돼야지. 우변이 뭐니까? R의 제곱이어야 돼. 4니까 2의 제곱이야. 그럼 R은 2인 거야. 자,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 그런데 137번을 풀기 전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가 부연 설명할게. 만약에 처음부터 자 초록색을 내가 지울게. 요게 이제 내가 2항에서 만든 식이잖아. 만약에 8y가 없어. 지금 이렇게만 써있어. 역시 똑같은 문제야. 중심 찾고 반전이 선생으로 가정할게. 근데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여기를 플러스 21을 바꿀게. 자,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야. 자, 여기 표준을 만들어야 돼. 1차식에 반에 제곱을 더해. 얼마의 제곱이야? 9. 3의 제곱을 양면에 똑같이 더해. 그 다음에 여기 1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1차가 없으면 완전 제곱 어떻게? 이미 완전 제곱이야. 이미 완전 제곱 돼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범준아. 1차가 없으면 이미 완전 제곱인 거야. 자, 따라서 x-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중심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0. 뺀 게 없잖아. 빼기 0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꼭지점 할 때도 완전
완전 제곱에 1차가 없으면 이미 완전 제곱 되어 있는 거라고. 0이 있는 거야. 0. 이해돼? 네. y에서 뺀 게 없잖아. 네. 또 빼기 0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r은 얼마야? 루트 35. 오, 그렇지. 루트 30이 제곱이니까 반지름 루트 30. 맞아. 잘했어. 중심에 0이 있을 수도 있다. 0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137번.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5인 원 위의 점이 아닌 것은 위의 점은 지난다와 동일하다. 뭐 해라? 대입해라. 대입해라. 그런데 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뜻이야? 식을 만들어라. 우리도 내가 원의 공정 식을 구하라는 얘기지. 표준형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표준형으로 푼다. 중심 마이너스 1,4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 자, 그대로 공식에 넣은 거야. 그렇지? 이제 하나씩 넣는 거야. 마이너스 6,4를 여기다 넣는 거야. 1번 마이너스 6,4를 집어넣어. 그때 얘는 0이니까 사라지지.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 25, 25. 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위에 점 맞아. 우리는 아닌 걸 찾는 거야. 아닌 게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되겠지. 참고로 내가 계산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5개를 다 넣는 걸 추천합니다. 숙제할 때는 특히.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앞에 2개 연속으로 맞다가 여기가 틀렸다. 그럼 얘가 답일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얘를 한 번쯤 더 넣어볼 것 같아. 시험장에서 5번까지 풀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숙제할 때는 다 푸는 연습을 해라. 자, 138번에 히트만 줄 거야. 원과 넓이가 같은 원을 찾아야 돼. 자,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같은 원을 찾아라. 끝. 반지름을 찾아라는 얘기야. 하지만 표준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표준형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표준형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얘는 무슨 형이야? 일반형인데 외우지 않아도 돼. 는 영꼴이야. 그치? 그럼 는 영꼴은 어떻게 만들면 돼? 표준형을 세운 다음에 전개하면 돼. 제곱을. 그러면 일반형이 되는 거야. 는 영꼴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140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 자, 0 원점이니까 몇 번 몇이야? 0,0이지? 네. 그럼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5니까 5의 제곱. 틀렸네. 여기 맞지? 앞에는 맞지? 뒤에 제곱이 빠졌으니까 틀린 거야. 자, 디귿은 는 0꼴이니까 중심을 알고 싶어? 그럼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y에 1차가 없습니다. 보이죠? 그럼 얘는 y 제곱은 이미 완전 제곱인 거야. 자, 다음 141번.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시오. 네?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자, 질문. 원이 있어. 지름 어떻게 그려? 지름 어떻게 그릴 거야? 지름. 중심을 지나게. 정답이야. 잘하는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고 꼭 중심을 지나게만 그리면 돼. 방향은 상관없어. 그치? 360도로 그릴 수 있어. 그럼 지름의 양끝이라고 했으니까 A.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막 찍은 거야. 그냥 두 점을 이렇게 막 찍은 거야.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했어 지금. 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주민물이 두 개가 필요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 그럼 중심부터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찾을 거야? 원의 중심 어떻게 찾을 거야? 두 점에 뭘 구하면 돼?
중점 가운데 있잖아. 길이가 똑같잖아. 양쪽이 반지름. 따라서 두 개를 평균 내면 돼. 마이너스 1,2. 더해서 1로 나눈 거야. 자, 이제 뭐 찾아야 돼? 반지름 찾아야지.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되고 여기까지 거리 재되고 이런 마음대로야. 답은 똑같이 나와. 선생님, 지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안 되나요? 되는 거야.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중심을 m이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은 루트 x에서 x를 빼 제곱 더하기 y에서 y를 빼 제곱. 그래서 루트 13이야. 그러면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끝났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13이라고 써도 되고 루트 13의 제곱에서 상관이 없겠죠. 자, 완성했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한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해봤습니다.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5파이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5파이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부터 구해. 이게 지름인데 반지름 아니야. 지름이야. 루트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빼고 그리고 뭐 더 이상 한 점 더 써야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20. 이 정도는 써야지. 이게 지름이야. 근데 이걸 지름으로 하는 넓이가 5파이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지?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오. 그럼 지름은 얼마야? 2. 루트. 2배. 지름은 2배. 반지름이 2배. 자, 양변 뭐 할까? K값을 구하려면 양변? 제곱해야지. 루트잖아. 그 등식을 풀 때 루트 양변 제곱, 절대값 루트 양변 제곱, 절대값 양변 제곱 다 가능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양변 제곱은 항상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자, 요거 기말고사 범위인데 양변 제곱 가능 조건. 양변이 양수여야 돼. 양수여야 가능. 양변이 한쪽이 음수거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럼 양변 제곱 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답이 나와도 우연의 일치야. 50% 확률로 맞추는 거니까. 양변이 루트니까 양수잖아. 제곱해도 돼. 자, 양변 제곱은 양변이 양수일 때만 제곱할 수 있다. 잘 기억해놔. 이거는 좀 수학적인 테크닉이야. 애들은 그냥 양변 제곱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아니야. 그거는 중위권의 생각이야. 상위권은 양변 제곱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양변 제곱이라고 해. 그게 상위권이야. 자, 146번. 이번에는 제목이 이거야. 밑줄 쳐줄게. 무슨 원? 세 점을 지나는 원. 이게 제목이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하냐?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일반형으로 구할 때. 이거 필기하고 외워야 돼. 내가 일반형 몰라도 된다고 했지? 무슨 뜻이었어? 무슨 꼴? 원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다가 세 점을 집어넣으면 풀 수 있는데 계산이 엄청 어려워. 아까 얘기했다. 오래 걸리는 풀이와 빠른 풀이를 자꾸 공부해야 돼. 따라서 이걸 표준형에 넣는 애들은 엄청 어려워.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는 건 맞아. 몇 번 대입해야 돼? 3점이니까. 3번 대입해야 돼. 근데 표준형에 대입하잖아? 엄청.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자, x가 일단 2차야. 원은 y도 2차야. 그 다음 x가 1차가 있어. 그 다음 y가 1차가 있어. 그 다음 0차가 있어. 이렇게 ABC 문자가 3개라는 걸 알아요. x가 2차 1차, y도 2차 1차, 그 다음 0차. 함수가 총 5개의 항목이 이루어져 있어요. 능력골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외우고 있어요. 사실. 이제 세 점을 다 여기다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엄청 시간이 걸리는 문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0. 더 정리하면 얘네들 세 개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c는 20 이렇게 뭔가 문자 맨 앞에 부호 플러스 되게 그냥 만든 거야. 자, 그 다음 1,5 집어넣어. 그러면 자, 두 번째 식 정리한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식 5,3 집어넣어. 그러면 5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4. 아, 34. 이거 계산 한번 틀리면 오래 걸려서 짜증나는 문제야. 내가 학생 때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 계산방 긴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아는데 계산하다 내가 틀릴까 봐 불안한 문제. 하지만 그거 연습하는 것도 실력이야. 자, 그럼 식이 몇 개 나왔어야 돼요? 3개 나왔지. 여러분 3개짜리 연립방식 풀 줄 알아? 아요. 없어. 그런 풀이는 없어. 그럼 연립방식 우리는 문자가 몇 개야? 식이 몇 개야? 선생님 근데 안 그렇잖아요. 만들어. 없으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만들어 그 상황을. 문자 2개, 식 2개를 어떻게 만드냐? 한 문자를 없애야 돼. 식계가. 문자가 3개니까 2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째려봐. 누구 없애게 해줘? 식. 처음에 2개를 더할게. 그치? 더 간단히 할 수도 있어. 이건 습관이야. 최고로 간단히 만드는 게 수학적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2개를 빼도 C가 없어지지. 아니? 요런 아이디어로 써야 돼. 그러면 빼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는 8이 나와. 이제 문자가 몇 개야? 2개. 식이 몇 개야? 2개. 물론 밑에 있는 식도 더 간단히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 이렇게 해놓고 이 2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쉽게 하겠지. 문자 2개, 식 2개. 2개짜리 연립방정식은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야. 연립해서 a, b를 찾아. 그러면 a, b를 대입하면 c가 나온다는 거야. 마지막에. c는 마지막에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아이디어는 한 놈을 없애야 돼. 우리는 문자 2개, 식 2개만 연립할 줄 알아. 우리는 원래. 문자 3개, 식 3개를 연립하는 해법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녀석, C를 없앤다. 이건 항상 똑같을 거야. C를 없애기가 제일 좋아. 이 일반형 문제 3점을 지나는 거는 이 C를 없애는 게 제일 좋아. 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C만. 자, 이게 3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149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 2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일반형 문제는 아니야. 3점을 지나는 원이 능력골 문제겠고, 얘는 2점을 지나는 원이야.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고 써 있어. 아, 참고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써 있고 2점을 지나는 직선 많이 봤지. 근데 왜 원은 3점을 지나는 원일까? 그냥 2점을 지나는 원인 거라고 하면 왜 안 나올까? 점 2개를 지나는 원 그려볼게. 그릴 수 있지.
또 그릴 수 있지. 결정돼? 결정이 안 돼? 결정이 안 돼. 점 두 개로는 원이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아. 그래서 원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세 점을 지나면 원이 나오는 거야. 두 점을 지나면 원은 크기가 다양하다. 특히 무한히 크게 그릴 수 있어. 무한히. 내가 지금 초록색 굉장히 크게 그렸지. 더 크게 못 그려, 못 그려. 더 크게 그려. 거의 직선처럼 그려도 돼. 왜? 여러분 바닷물을 보면서 우와 지구가 둥근해라고 느껴져? 안 느껴지지? 엄청난 큰 원이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그것처럼 어마무시하게 크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큰 원은 무한히 커지지만 대신에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딱 그게 뭐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어. 이건 기억해야 지 상식으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그려진다. 원은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작은 원은 정해져 있다.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면 가장 작은 원이 된다. 요거까지만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앞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원이 결정돼. 중심이 y는 2x 위에 있어. 위에 점이네? 위에 점이네? 그치? 자, 그럼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O라고 할게요. 여기서 O는 원점은 아닙니다. 원의 중심을 O라고 붙인 거야, 내가. 그러면 문자가 몇 개 필요해, 원래? 두 개 필요하지? 여기 A, B 없니? A, B 없으니까 A, B 할게. 자, 내가 위에 점은 문자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했어. 왜? 위에 점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네, 대입하면 B는 2A. B는 2A. 그럼 B가 필요가 없는 거야. A,2A인 거야. 문자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위의 점은 계속 테스트를 내고 있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네. 위의 점은 문자 A, B로 두 개로 시작해도 결국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A,2A야. 그럼 중심 여기 있어. 그래? 그럼 중심은 있는데 반지름은 있어 없어? 없지. 반지름이 없지. 자, 이 문제는 세 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표준형으로 푼다. 능용꼴은 세 점을 지날 때만 쓴다. 오케이? 세 점을 지날 때만 쓴다. 따라서 표준형으로 다시 적어. 중심 A,2A야. 지금 반지름이 없어요. 없어 문자. 없어 문자.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야? 이걸 완성하려면 몇 개의 문자를 찾아야 돼? 값을? 여기서 x하고 y는 문자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x하고 y는 구하는 게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에도 x, y 있잖아. 그치? 그건 구하는 게 아닌 거야. 나머지는 구하는 거야. a랑 r을 구해야 돼. 그럼 문자 두 개 필요하지. 그럼 조건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두 개. 이걸 알고 풀어야 돼. 자, 또 나왔어. 지난 딱 뭐 해야 돼? 데이. 두 개니까 두 번 데이. 그리고 여기다 쓸게. 1,1도 대입해. 자, 정리. 완전적으로 열심히 정리하세요. 써줘. 써줄게. 자, 이것도 정리해. 자,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문제
문자적에 12개짜리 연립 방정식인데 물론 2차긴 해. 차수가 높아. 조금 어렵나? 했더니 빼면 다 지워져. 빼면 2차가 다 지워져. 신기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가 나와버려. A가 나오기 때문에 A를 다시 집어넣어. 둘 중에 아무 데나 위에 넣으니까 5 빼기 12 플러스 8은 R제곱 1이네? R제곱 1이네? R은 1이네? 다 찾았네? 반지름도 찾았고 A도 찾았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식에다 A에다 1 집어넣고 R에다 1 집어넣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다시 표준형으로 풀었다. 즉 오늘 배운 수업의 원은 대부분 표준형이야. 일반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3점을 지난 거. 그 외에는 다 표준형으로 풀었어. 오케이? 주로 표준형으로 푸는 거구나라고 해. 그래서 내가 표준형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지. 일반형은 까먹어도 능력벌이라고 해도 된다. 자, 숙제를 아직 힌트 주기고요. 숙제는 152까지야. 자, 방금 전에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는 점의 중심을 a, b였는데 문자가 몇 개라고 바뀌었어? 하나로 바뀌었지? 이번에는 중심이 역시 중심을 a, b라고 할게. 누구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어떻게 바뀌어요? Y는요. 그렇지, a, 0이 되지. 문자 몇 개야? 하나야. 이렇게 위에 점은 문자가 한 개가 된다는 걸 항상 가지고 다녀. 기본. 자, 힌트 152번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 시작. 물 마셔. 네, 됩니다.